수근이 영상툰. 여주씨네도 데려와봐. 혹시 알아? 애 하나 더 있어서 가산점 받았지? 무슨 소리야? 가산점? 아파트 청약 말이야. 애 있으면 가산점 준다고. 그렇다고 애를 입양해요? 세상에, 애가 없는 집도 아니고 괜찮아요? 힘들 텐데. 당첨될 때까지만 키우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거지.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하잖아요. 뭐 어때요? 데려오는 것도 내보내는 것도 어차피 우리 자유잖아요. 법의 허점을 좀 이용하자는 거죠. 와,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파트 청약을 당첨되려고 아이를 입양해 당첨되고 나면 다시 파양하겠다더군요. 아무리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 같은 거라 해도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막장 계획에 숨이 막혔어요. 여주씨, 우리 진짜로 두근 아파트 당첨됐어. 네? 아, 축하드려요. 여주씨도 애 들여서 가산점 늘려보라니까. 봐, 한 번에 되잖아. 아,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입양이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걔 덕분에 당첨됐는데 내보내는 건 아니죠? 이제 돌려보내야죠. 그거 하려고 데려온 건데 계속 데려있을 이유가 없죠. 세상에. 알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선 그 아주머니와는 더는 연락도 하지 않게 됐어요. 짐승처럼 보여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백사동 아줌마 있잖아요. 아, 그 입양이 데려 키우시는? 네, 그 사람이 아파트 청약되려고 입양이 데려다 키웠는데 이제 당첨됐다고 애를 고아원에 돌려보낸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어요. 아파트 아주머니들의 수다를 타고 이곳저곳에 알려져 주민들은 거의 모두 알게 되었어요. 소문이 돌아 다들 그 아주머니를 멀리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어차피 새 아파트 당첨됐으니 거기 가면 그만이라 이거겠죠? 우리 아파트에서 알려지고 난 뒤에도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돌고 돌아 그 아주머니가 당첨됐다는 새 아파트 당첨자들 단톡방에서도 당첨되려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됐다고 버리고 온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유주민이 된다니 너무 무섭네요. 누군지 찾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었대요. 제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당첨 취소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요. 왜 내 점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도 3명이나 있어서 가산점 엄청 많이 받았다고요. 아니, 당첨될 때까지는 입양해서 데리고 있었다고요. 당첨됐으니까 돌려보냈죠. 이럴 거면 안 데려다 키웠죠. 내가 지난 몇 달간 걔를 데려다 내 돈 들여가며 키웠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당첨될 때까지는 키우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와서 당첨 취소라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세상에나, 저 아줌마 그 당첨됐다는 거 취소됐나봐요. 아이고야, 고작 그거 당첨될 거라고 그런 못된 짓도 저질렀는데 전부 물거품이네요. 결국 당첨이 취소된 아줌마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할 듯하자 아이고, 당첨도 취소되고 계속 이 동네 살게 돼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해요. 아, 예. 뭐, 그래요. 이러며 다들 불편해하고 멀리했어요. 불쌍한 어린애를 데려다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아이를 파양하기 전까진 남의 자식이라도 자기 애처럼 데려다 키우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완전 악마 그 자체라는 이미지가 생겨 다들 그 집 가족을 꺼리게 되었어요. 결국 그 아줌마네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애 엄마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애들 학교 생활까지 어려워지자 조용히 이사를 나가더군요. 몇 년이 지나고 길을 가다 우연히 그때 입양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건 때 당첨자 단톡방에 있던 한 할머니께서 너무 마음 아파 입양이를 데려와 키웠나 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 아줌마가 가고 싶었던 당첨 아파트에는 입양이 혼자 들어가 살게 된 거죠. 그런 큰일을 겪었는데도 씩씩하게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며 안심했어요. 여주야, 언니한테 연락 들어온 거 없니? 나? 딱히 없는데. 왜? 아니, 유학 가고 나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한 통도 없어서. 거기는 우리랑 낮밤이 반대잖아.
언니 성격에 공부를 대충 하지도 않을 거고 피곤해서 연락 못 하겠지. 그러려나. 저에게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어려서부터 엄청 우등생이었고 지금은 외국의 음악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온 가족이 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여주야, 잠깐 이리 와봐라. 어? 이번엔 무슨 일인데? 이거 한번 봐. 이게 뭐야? 대출 명세서? 엄마 대출 받았어? 아니야, 언니 이름으로 대출이 나왔잖아. 어? 진짜네? 뭐야, 언니 돌아왔어? 모르겠어. 엄마도 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전화는? 언니한테 전화해봤어? 아직. 혹시 언니가 우리 몰래 한국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지? 뭔가 범죄 같은 데 휘말린 건 아니겠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돈 빌렸는지 물어봐야지. 언니 성격에 집에 거짓말하고 몰래 뭔가 할 사람은 아니잖아. 걱정하지 말고 밤 되면 언니에게 연락해보자. 그렇게 밤중에 언니에게 전화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크게 걱정했지만 저는 별일 없을 거로 생각했기에 얌전히 기다렸죠. 새벽 2시쯤 전화했더니 엄마? 내가 전화 하도 안 해서 걱정돼서 한 거야?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금 딱 점심시간이라 친구들이랑 학교 카페에서 샌드위치 먹고 왔어. 수업 시간까지 도서관 가 있으려 했지. 너 혹시 가족들 몰래 유학 안 가거나 한국에 들어왔거나 한 거 아니지? 응? 나 출국할 때 다들 손 흔들고 보냈지 않나? 여기랑 거기랑 시차가 커서 일부러 연락 안 했는데 무슨 일이야? 아, 언니. 집에 언니 이름으로 두근은행에서 무슨 대출 서류? 그런 게 왔어.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대출?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두근은행 대출을 어떻게 받지? 정말로 내 이름으로 된 거 맞아? 응. 그거 말고도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도 만들어줘서 누가 쓰고 있던데? 뭐? 누가 내 이름 도용 같은 거 하고 있나 보다. 경찰에는 알렸어? 그렇게 언니가 통화가 된 저희는 언니가 여전히 외국 대학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게 너무 수상해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 안 있어 범인이 잡혔죠. 제발 선처해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언니 씨 흉내는 왜 내고 다니신 거죠? 사실 4년 전쯤 언니 씨 운전면허증을 길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누군지 찾아주려고 알아보다가 SNS 등등으로 뭐 하시는 분인지 알게 됐죠. 그런데 왜 저희 딸 행세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알아보니 외국의 명문대학교에 유학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더군요. 반면 저는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우리의 이름으로 대출 같은 걸 받으셨냐고요. 너무 부러워서 제가 언니 씨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외국 음대에 유학 생활까지 하는 언니 씨가 너무 부러웠다고요. 언니 씨가 부러웠다는 게 동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언니 씨 이름으로 휴대폰도 만들고 대출도 받은 거죠? 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어요. 그걸로 전부 다 인증했죠. 언니 씨랑 생긴 게 전혀 다른데 그게 어떻게 재발급이 되죠? 성형수술을 했다고 거짓말해서. 아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타인을 사칭한 점,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 거기다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결코 가볍게 나오진 않겠네요. 제발 좀 봐주세요. 은행에 500만 원 대출받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저희 2살짜리 딸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곤란해하며 경찰 아저씨를 쳐다보자 아저씨는 주민등록상으로 딸이 있긴 하네요. 두 분이 합의하신다면 처벌이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봐요, 아기 엄마. 당신 사정이 정말 딱하고 생활이 어려운 건 알겠어요. 고작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딸아이가 자라서 알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나도 남편 없이 2딸을 키운 엄마예요. 힘든 적도 아픈 적도 많았지만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이날 이때껏 열심히 지냈다고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아기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언니 이름으로 만들었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을 모두 돌려받았어요. 그때 범죄를 저질렀던 아기 엄마는 얼마 안 있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이사를 가게 됐다고 인사하러 찾아왔더군요. 엄마의 조언을 제대로 새겨들은 것 같았죠. 아빠는 신경 쓰지 마. 난 새엄마를 내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같이 서도 괜찮아. 여주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정말 고마워.
그래,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안 그래도 스튜디오 촬영한 사진 정리에 예식장에도 2번이나 더 가봐야 해서 정신이 없어. 그때 아빠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그래, 언젠지 날짜만 말해주면 그날 일정 비워놓을게. 고마워, 아빠.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엄마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가 새엄마를 만났죠. 처음엔 엄청 반항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아빠를 보고 당신과 나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여주를 내 아이처럼 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이엔 아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걸 듣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왔죠. 여주, 너 결혼한다며?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 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니? 결혼하면 말을 해줘야 나도 준비를 해서 가지. 누구시냐고요? 제가 저희 엄마 번호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잖아요. 누구신데 갑자기 전화해서 제 엄마라시는 거예요? 전화를 너무 오랜만에 했나? 엄마라고! 엄마 목소리 잊어버렸어? 엄마? 혹시 나바람 씨세요? 그래, 네 엄마 나바람 씨다. 얘는 어떻게 자기 엄마 목소리도 잊어버리니? 그래서 나바람 씨 무슨 용건이세요? 제가 결혼하는 건 또 어떻게 하셨고요? 엄마 친구가 예식장에 드레스 피팅을 하는데 신부 이름이 여주 너라잖니. 얘, 내가 내 딸 시집 가는 걸 친구를 통해서 들어야겠니? 아무튼 신부 엄마는 뭐 준비해서 가면 되니? 뭐? 어디로 오겠다고요? 내 결혼식에 오시겠다고요? 왜요? 그럼 가야지.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는데 신부 엄마가 혼주석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어야 너도 기가 살지. 10년도 넘게 연락 한 번이 없던 친엄마 나바람 씨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신부 엄마로 결혼식장에 앉겠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절 버리고 도망갈 땐 언제고. 새엄마께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난 그 사람 내 엄마라고 생각 안 해. 신부 측 혼주석엔 엄마가 앉아야지. 나바람 씨가 왜 앉아? 라고 제가 주장하자 그럼 그 사람 좀 보자 그래라. 내가 나가서 단판을 지어줄게. 라며 엄청 강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시집 가는 날인데 당연히 친엄마인 내가 식장에 서는 게 맞는 거죠? 엄마도 아니 그쪽에 앉아있어서 되겠어요? 엄마가 아니다. 나바람 씨라고 했죠? 여주랑 언제 마지막으로 봤죠? 그때 여주 네가 몇 살이었지? 12살, 13살? 제대로 기억도 못 하시네. 제가 듣기론 여주가 11살 때 집을 나가선 돌아오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요? 난 여주 나이 15살에 얘 새엄마가 됐고 지금까지 14년 내가 당신보다 아이와 더 오래 함께했고 아이의 힘든 일을 더 많이 관심 가졌는데 내가 엄마가 아니라고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잖아요.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남일 뿐이에요. 내가 낳은 내 딸이 시집 가는데 왜 신부 엄마 자리를 당신이 하냐고요. 나는 여주가 그 자리에 당신을 세우고 싶다고 말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주는 그쪽이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걔는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제발 내 아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나를 뭐라고요? 여주가? 그럴 리. 어릴 때 아이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애 인생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왜 당신 딸이야? 내 딸이고 내가 신부 엄마. 엄마, 이제 됐어. 시간 아깝다. 저 아줌마 같은 사람 상대 그만하고 가자. 그래, 알았다. 가시겠죠?
더는 내 딸에게 상처 주지 말고 뻔다시 우리 애 앞에 나타나지 마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바람 씨는 저 말고는 낳은 자식이 없으니 자식 결혼식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나 봐요. 고작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겠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전 나바람 씨보다는 길러준 진짜 엄마를 닮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답니다. 저는 중심가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하는 거다 보니 나름 오래됐고 그만큼 가게가 크기도 했죠. 주방과 서빙을 하는 이모들과도 오랫동안 합을 맞춰왔었기에 몇 년간 순탄하게 잘 운영해왔어요. 그러던 하루는 이모께서 찾아오셔서는 우리 딸이 대학 졸업하고 하는 게 없어서 말이야. 우리 딸 좀 여기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다 보면 돈 벌어서 자기도 가게를 차릴 수도 있고 언니 밑에서 배우면 애도 남 밑에서 하는 것보단 괜찮을 거잖아. 그러시더군요. 그에 저는 일을 한다는 게 배우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주 목적일 텐데 저희가 월급을 최저시급 정도밖에 못 맞춰주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돈 한 푼 안 버는데 뭐라도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이모의 간곡한 부탁에 사촌이를 직원으로 고용하게 됐어요. 그래도 최소한 면접 정도는 하고 채용하기로 해서 이력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죠. 면접을 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얘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애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듯 했어요. 취직하러 와 면접을 보는 자리에 20분씩 늦게 오질 않나. 늦게 와서는 자기 사장이 될지도 모르는 저한테 집에서 하듯 반말 찍찍 하는 게 이 사람 안 쓰고 싶다 생각이 절로 들게 하더군요. 이모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했다 보니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골치가 아팠지만 아마 얘 성격상 이런 일을 오래 할 사람도 못 되겠지 싶어서 그냥 받기로 했어요. 오늘 손님이 별로 없네요. 그러네. 원래 이 시간 되면 근처 회사들 식사 시간 시작이라 슬슬 사람이 좀 들어차는데. 아, 편하다. 내일 이렇게 손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룰루랄라 하다가 퇴근하면 얼마나 좋아요. 손님이 없으면 내가 널 월급 줘가며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쉬는 게 좋으면 그만두는 건? 아? 뭐야? 언니 화났어요?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장이 있을까? 여기서는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혹시나 다른 데 일하러 가서 같은 말 하면 진짜 쫓겨날 수도 있으니 그런 말은 맘속으로만 하도록 해. 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두도 뜨거운데 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냉면 2개, 만두 하나. 됐죠? 뭐 이런 알바가 다 있어? 사장님! 네, 무슨 일이실까요? 이 사람이 주문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많이 하며 시비를 걸잖아요. 이 집은 장사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당신이 냉면 맞냐고 물어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그럼 뜨거운 국수 먹겠냐면서요. 찜기에 찌는 뜨거운 만두도 시켜놓고. 이거 봐요. 사촌씨 일단 들어가 있어.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기요, 여기 갈비만두랑 왕만두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나요? 진짜. 주문 결정되시면 다시 불러주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글쎄, 제가 저 알바생한테 갈비만두랑 왕만두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물었더니 인상 팍 쓰더니 주문 결정되면 다시 불러주세요 하고는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만두는 2종류 모두 서비스로 같이 드릴게요. 사촌아, 아까 손님한테 왜 그런 거야? 진상이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제가 이 식당 음식을 다 먹어본 것도 아닌데 저런 질문 자체가 진상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게 진상이야? 그럼 사촌이 너는 화장품 사러 가서 색상 톤이 어떤지 성분이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진상이라 생각해? 아니, 그건... 거기 직원들인들 자기들이 파는 화장품 다 발라보고 팔겠어? 너 오늘 가게에 파는 음식 전부 다 조금씩 먹어봐. 같은 질문 들어오면 네 생각을 말해주고 맛이 없어서 추천 못하겠으면 인상 쓰지 말고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해. 알겠어? 진짜 도저히 끌어안고 갈 사람이 못 되더군요.
고작 2달 일하는 사이에 1년간 받은 클레임보다 더 많은 항의를 마주하게 될 줄이야. 어느 게 더 맛있냐고 물었다고 손님 진상 취급한 날 그로부터 2시간도 채 안 됐을 때 카운터 앞에서 계산해달라고 기다려주신 손님과 서로 째려보며 기싸움이나 하는 모습에 다시 따져 물었더니 째려봤으니 자기도 째려봤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더군요. 더는 도저히 못 참겠기에 해고 통보를 했어요. 저녁에 이모님께서 전화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며 매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 내보내겠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촌이를 잊고 조금 지났을 때 이모님 말씀이 사촌이가 제 식당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비슷한 가게를 차려주게 됐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는 오히려 뭐라고? 걔가 그 성격에 장사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이모님께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으면 재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있던 시절 사촌이 생각하면 서비스업 할 성격이 아니었어요. 식당보다는 예민한 성격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좋지 않겠어요? 하고 권유를 했지만 사정을 잘 모르시는 이모님과 사촌이의 밀어붙임에 결국 그 아이의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가게 월세를 못 낸다고? 매출이 어떻게 되는데? 얼마나 부족한 거야? 매출이 아예 안 나와. 개업했을 때는 그래도 손님이 조금 왔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손님이 뚝 끊겼어. 너 혹시 거기서도 손님이 뭐 물어보면 진상 취급하면서 꺼지라 그러고 너 같은 사람한테 안 팔아도 잘 먹고 잘 사느니 이런 소리 하면서 손님하고 싸웠냐? 그거야. 그런 진상 몇 명 안 와도 장사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랬지. 아휴, 우리 집 같은 크고 오래된 가게조차 하나라도 사주는 손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대하더라도 겨우 유지하는 게 현실인데 이제 막 열어서 아직 몇 명 있지도 않은 손님을 네가 화내서 쳐내면 누구한테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랬냐? 아니, 걔들이 고작 5,000원짜리 떡볶이 튀김 사가는 주제에 아주 왕이라도 된 듯이 굴잖아. 그 5,000원짜리 떡볶이 팔아서 네가 먹고 사는데 최소한 존중은 해줘야 사 먹은 사람이 다시 사 먹으러 오지 않겠어? 너는 꺼지라고 내쫓잖아. 내가 볼 땐 넌 그냥 서비스업 자체를 하면 안 돼. 빚이 더 커지기 전에 그냥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 알아봐. 사촌이를 직원으로 쓰던 시절 네가 사장이라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얘는 진짜 자기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대로 망했죠. 웃긴 건 자기는 식당 가서 밖에서 음식 사와서 먹고는 왜 안 되냐는 진짜 진상짓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줄 모른다더니 진상 종업원, 진상 사장님을 거쳐 망해버리고도 아직도 자기가 왜 망한 줄 모르는 게 가장 어처구니가 없어요.